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생명 달러정신보험에 대해 가성비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상품 구조가 복잡해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상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영상을 보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1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자는 냈던 보험료를 손해 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났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까지는 품질 보증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거나 자필 서명 없이 가입하는 등 가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품질 보증 해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나 품질 보증 해지가 아닌 방법으로 조기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계속 납입할 것인지 납입을 중단할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달러정신보험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는 GA 소속 설계사가 가성비가 낮은 상품을 권했다면 고객의 인생 재무 설계보다 설계사 본인의 판매 수당에 더 무게를 두며 영업하는 설계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일부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나 환급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 측면에서의 판단입니다. 삼성생명 달러정신보험은 12월 기준으로 비슷한 상품 대비 총 납입 보험료를 약 2천만원 더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달러정신보험 상품 구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달러화로 운영되는 상품이며 두 번째, 저해지 환급형 구조의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저해지 환급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말 그대로 해지 환급금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납입기간 중 해지하게 될 경우 환급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대폭 커지게 됩니다. 19년까지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원금의 50%에 불과합니다. 즉 19년까지 보험료를 1억 원 납입하고 해지하면 환급금은 5천만 원에 불과하죠. 그런데 20년 납입 완료 시점이 되면 해지 환급금이 급증하게 되고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달러정신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납입기간 완료 이전에 해지하면 원금의 반도 건지지 못합니다. 반면 납입기간이 끝나고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해지 당시 원달러 환율이 납입할 때 평균 환율과 같거나 높다는 가정하에서죠. 이런 저해지 환급형 구조는 전통적인 유해지 환급형에서 변형한 상품입니다. 납입 완료 후 해지 환급금이 급증하는 이유는 납입 중간에 해지한 보험료를 장기 유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예상 해지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도 전통적인 유해지 환급형 상품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해지 환급형 상품은 첫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 납입 완료 후 해지 환급금이 많다. 세 번째, 납입 기간 중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러정신보험에 저해지 구조를 적용했을까요? 이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료가 갈수록 높아지자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보험료는 줄이고 환급금은 높이기 위해서죠. 유해지 환급형 상품인 든든플러스 정신보험은 환급금이 급증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왜 달러정신보험에 저해지 환급금 구조를 도입했을까요?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달러 투자로 재테크가 가능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 판매하기 위해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입니다. 보장성 보험이지만 달러화로 운용되고 향후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으로 보험 재테크를 하려면 납입 기간 동안 평균 환율 대비 해지할 때 환율이 최소 20% 이상 높을 때 가능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상품은 비슷한 상품 대비 보험료가 20%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즉 납입기간 동안 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해지할 때 환율이 1,200원 이상은 되어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할 때 환율이 1,000원인데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800원이라면 보험료도 20% 정도 높은데 거기에 추가로 20%의 환차손까지 볼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재정적 위험을 보험사로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에서
변동성은 모두 리스크, 즉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달러 정신보험은 위험을 전가하는 게 아닌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을 추가한 셈이죠. 이는 보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지난 10월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정보 주의령을 발령한 것이겠죠. 금감원은 달러보험에 대해 첫 번째,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유념하고, 두 번째,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는 물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며, 세 번째, 해외 금리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네 번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달러가 강세가 되는 때는 지난 1998년 경제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을 때입니다. 다음번 금융위기 때 조기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이 모두 끝나고도 이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가 납입 완료 후 발생하는 고환율 시기에 해지해야 합니다. 또 해지환급금 수령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있어도 보험금 수령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지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처럼 20년 이상 납입하고 달러 강세 시기를 기다렸다가 해지할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 상품은 10만 달러, 원화로 1억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납입기간 내 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산가를 위한 상품이라는 게 김보검의 결론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상은 해지 환급금이 상품 설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대 수익률도 증권사의 투자 상품 대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만약 자산가라면 이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드시나요?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 보험인데 환차익과 해지 환급금의 목적으로 가입하면 이 상품이 정말 매력적일까요? 그 답을 여러분들께 맡기면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달러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이후 고환율 시기에 해지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 김보검은 달러 종신보험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종신보험을 기축통화인 달러로 포장,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